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에 들어온 K리그2 MLS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36회차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원년 회원이신 쏜칠님께서 1등에 적중이 되시면서 풋볼살롱에게 굉장히 큰 후원 금액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지난 승무패 36회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37회차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인 K리그2와 미국 MLS 축구라는 극악의 조합이 들어왔지만 풋볼살롱은 2회 연속 1등 배출을 위해서 일주일간 상당히 많은 노력 끝에 자료와 분석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현미경 분석 역시 1부와 2부 빠짐없이 시청을 하셔서 1등 적중에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쏜칠님의 실력으로 승무패 1등에 적중이 되셨지만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일본 J리그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겸손함과 동시에 감사함을 표현해 주셨고,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도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유튜브 채널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카페에서 자료를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분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공유를 드렸던 33회차, 34회차 픽이 연속으로 4등에 적중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인데, 이 멤버십 킹 등급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투폴 추천 같은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이변 픽들을 모아서 킹 등급 분들에게 조합픽을 드릴 때 적극적으로 투폴 추천과 독식픽 추천 픽을 활용을 해서 보다 독식에 가까운 픽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픽이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 추가 조합픽을 이렇게 따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들 같은 경우에도 풋볼살롱이 주말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렸던 적중 내역들입니다. 이 투폴더 무자비 조합 9.3배가 적중이 됐고 2.7배, 3.2배 주력 조합이 적중이 됐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매 회차마다 프로토에서도 구매픽을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투폴더 무자비 조합뿐만 아니라 주력 정배 조합 그리고 고배당 조합까지 따로 구성을 해서 자신의 배팅 스타일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양질의 조합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membership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아의 고수분들과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아의 고수분들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조합픽을 멤버십 카페에 올려주고 계시고, 실제 이렇게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십니다. 특히 축구 종목뿐만 아니라 야구, 배구, 농구 각 종목마다 제야의 고수분들이 포진을 해 계시고, 이렇게 야구 종목에서 최근에 프로토 조합픽을 꾸준하게 공유를 해 주시면서 실제 적중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 종목에서 풋볼살롱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이 이렇게 고배당, 고액 적중을 이뤄내면서 마찬가지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함께 탑승을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37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DC 유나이티드와 몽레알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D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승 1무 3패로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미네유나 원정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근소하게 성적이 올라가면서 수비력이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실점이 7골이 감소가 되는 DC 유나이티드이고,
최근에 몽레알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 8월 달에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최근 5경기만 놓고 보면은 1승 1무 3패로 몽레알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열세가 있습니다. 리그 최다 연패가 4연패였고 현재 1패 중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2연패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MLS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몽레알 역시 MLS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라는 점에서 양 팀의 맞대결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C가 주전 골키퍼 하미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 주전 왼쪽 윙백 스미스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테랑 공격수 카마라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었던 폰타스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었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폰타스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폰타스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그래도 DC가 홈에서 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MLS에서 가장 많은 것이 DC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폰타스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었는데 부상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LS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것이 DC 유나이티드이고 기본적으로 3백 전술을 사용을 하면서 양쪽 측면 공격이 활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른쪽 윙백인 그레셀 선수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장착을 해서 올 시즌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는 DC이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웨인 루니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웨인 루니 선수가 이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과거에 DC에서 커리어 황혼기를 보냈던 웨인 루니이기 때문에 이 감독으로서 DC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감독 교체 효과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중에 바이에른 미넨과 친선전을 치러서 2대6으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승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 조금은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점 역시 원정에서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몽레알 역시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상 및 결장 의심자로는 주전 수비수 밀러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는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에서 역습 득점이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빠른 역습에 강점이 있는 몽레알이고 이 몽레알이 고무적인 것이 핵심 플레이메이커 공격 자원인 미하일로비치 선수가 2달 만에 부상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미하일로비치 선수가 최근에 결장이 되고 있었는데 미하일로비치 선수가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화력 강화가 예상이 되는 몽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190cm의 장신 공격수 메이슨 토이 선수 역시 어깨 수술 이후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몽레알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강화가 된 모습이 있습니다. 3백 전술을 사용을 하면서 빠른 역습의 강점이 있고 짧은 패스와 점유율을 중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전술적인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DC 유나의 최대 약점이 세트피스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몽레알이 세트피스를 공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C 유나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3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몽레알이라는 팀이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실제로는 4골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트피스 득점이 많은 것은 아닌데 통계적인 부분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 값이 7.5골이나 됩니다.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28개 팀들 중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 값이 7.5골로 네 번째로 높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자체는 위협적이나 골 결정력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한번 터져준다면 DC 유나의 최대 약점인 세트피스를 충분히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마냥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한번 터지기 바라는 것은 인디언식 기우제에 가까운 요행이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근거를 찾아봤는데 최근에 몽레알이 190cm의 장신 공격수 메이슨 토이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14경기에 출전해서 7골을 넣어준 선수인 만큼 골 결정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아무래도 키가 크다 보니까 헤딩 뚝배기 한 방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이슨 토이라는 선수가 최근에 5경기에 출전해서 2골을 넣고 있는데 6월 달에 CS아웃 원정에서 2골을 몰아 넣었고 최근에 출전한 3경기에서는 득점이 없지만 그래도 이 토이 선수가 후반전에 쪽호로 투입이 될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특유의 뚝배기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몽레알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미하일로비치가 2달 만에 부상 복귀전을 치른 것 역시 몽레알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DC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공격수 카마라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폰타스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공격적으로도 DC가 열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현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폰타스 선수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DC 역시 충분히 폰타스가 나와준다면 공격 쪽에서 화력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DC가 주중에 분데스리가 디펜딩 챔피언 바이에른 미넨과 친선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까지 있는 상황이고 몽레알이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인데다가 DC 역시 두 번째로 무승부가 적은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딱히 그려지지 않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DC의 좋지 못한 경기력과 체력 누수, 불안한 수비력과 전력 누수까지 고려하면 원정팀 몽레알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DC가 웨인 루니 감독 부임 효과가 있고 주포 공격수 폰타스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여기에 최근 몽레알이 원정에서는 3경기 실점이 7골로 수비가 불안하다는 점, DC가 홈에서 수비력이 상승하고 가장 최근 홈에서는 몽레알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DC가 폰타스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의외의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안산과 김포의 경기인데 안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산 같은 경우가 최근에 4연패 수렁에 빠져 있다가 부산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홈에서 1승 3무 8패로 원정에서의 3승 5무 5패보다 홈에서 성적이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K리그2에서 홈 성적이 꼴찌인 것이 안산이기 때문에 홈발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올 시즌 김포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1대1 팽팽한 무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승부 가능성은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전 수비수 김민호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고 김예성이라는 수비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핵심 공격수 까뇨투 선수가 부상으로 최근에 빠져 있고 백업 공격 자원인 강수일과 주전 미드필더 이와세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도 누수가 있는 것이 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산이 K리그2에서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 공격수 까뇨뚜가 최근 부상으로 4경기째 빠졌는데 까뇨뚜가 빠진 경기에서 1승 3패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까뇨뚜 같은 경우에는 이적시장 막판에 포항 이적설이 있었는데 이 무산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까뇨뚜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핵심 중원 자원인 이상민 선수가 부산전에서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힘을 보탤 수 있는 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조민국 감독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임종헌 수석코치 대행체제에서 2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감독 교체 효과는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리그 3승 3무 1패, 7경기에서 패배가 단 1패밖에 없는 김포이고 원정에서도 2승 1무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산보다도 실점이 많은 것이 김포이고 원정에서는 실점이 더 늘어나는 빠꾸 없는 경기를 하는 것이 김포이기 때문에 무실점 경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전급 수비수인 양준하 선수가 한 달째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비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안산보다는 득점력이 좋은 것이 김포이고 공격 원투펀치인 손석용과 윤민호가 올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 원투펀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정훈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많이 뛰는 압박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김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화끈한 경기 운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력 누수면에서 안산이 심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의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까뇨뚜가 결정이 되고 있는데 까뇨뚜 선수의 공백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까뇨뚜가 빠진 4경기에서 1승 3패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안산이기 때문에 까뇨뚜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픽이 달라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쪽에서 김민호 선수가 퇴장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수비가 불안한 안산이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안산의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K리그2에서 홈 성적이 가장 좋지 못한 안산 그리너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세가 좋은 김포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포의 경우에도 안산보다 더 많은 실점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실점이 늘어나는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공격 쪽에서 윤민호, 손석용 같이 토종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산보다 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경기력을 이어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정훈 감독 체제에서 많이 뛰는 축구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포가 안산보다 경기를 하루 일찍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근소한 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산의 까뇨뚜 선수가 깜짝 복귀를 한다면 김포와 최근에 끈적한 무승부를 2차례 거뒀던 안산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까뉴뚜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이번 경기는 안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부천과 충남 아산의 경기인데 승패로 과감하게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인데 이 전술적인 분석에 의거해서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승부 느낌이 강하게 드시는 분들은 무승부를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 순항을 하면서 올 시즌 홈에서 8승 2무 1패로 홈 성적이 K리그2에서 세 번째로 좋은 것이 부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리그2에서 실점이 두 번째로 적은 팀이 바로 부천이고 가장 적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충남 아산이기 때문에 짠물 수비 대 짠물 수비, 방패 대 방패의 대결이라고 제가 살로만 뉴스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 연속 0대0 무승부가 나왔었고 최근에 3연속으로 0대0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양 팀이 만나면 방패 대 방패의 대결로 저득점 무승부 경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대결 9번 연속으로 2.5 언더가 나왔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프로토 배팅을 하시는 분들은 2.5 언더를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 무승부가 제일 적은 팀이기 때문에 부천이 의외로 무승부가 적다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전 공격수 한지호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부천이 최전방 골 결정력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외국인 공격수 은나마니 선수가 안산전에서 9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은나마니 선수가 골 감각을 회복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박창준이라는 공격수 역시 7월달에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그래도 부상 복귀 이후에 3경기에서 한 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7월 9일이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7월 15일에 경기를 치른
충남 아산보다 휴식 기간이 길다는 점은 체력적인 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직전 안산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때 이영민 감독이 선발 라인업 11명을 모두 바꾸는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승리까지 거둔 부천이기 때문에 확실히 체력적인 우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충남 아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민 감독이 6월달에 인터뷰를 했는데 시즌 초반에는 부천이 아무래도 지난 시즌 꼴찌팀이다 보니까 상대팀들이 얕잡아보고 압박 라인을 상당히 높여서 오히려 부천이 수월한 경기를 하면서 시즌 초반에 승점을 쓸어 담은 부분이 있었는데 부천의 순위가 올라오니까 이제는 부천을 상대로 상대팀이 내려앉아 버리면서 오히려 부천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을 경우에 결과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토로를 한 바 있습니다. 올 시즌 24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9번일 정도로 상당히 수비력이 좋은 부천인데 한 가지 수비적인 약점이 제공권이 가장 안 좋은 팀이 부천이기 때문에 제공권이 가장 좋은 충남 아산을 상대로 높이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도 부천과 마찬가지로 3승 1무 1패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7승 4무 2패, 원정에서 3승 5무 4패로 확실히 원정에서는 조금은 경기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패턴적으로 봤을 때 리그 3연승이 없었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패턴을 중시하는 분들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과 달리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K리그2에서 무승부가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충남 아산이 우려스러운 것은 주전 수비수 이은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충남 아산에서 유일하게 전경기 풀타임을 소화한 수비수가 바로 이은범이기 때문에 충남 아산이 자랑하는 짠물 수비, 3백 수비가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실점 경기가 무려 15경기나 됐던 충남 아산이기 때문에 부천 못지않은 짠물 수비가 충남 아산이지만 주전 수비수 이은범이 빠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만큼은 실점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박동혁 감독 체제에서 탄탄한 3백 수비와 압박 축구를 보여주는 충남 아산이고 공격 쪽에서는 유강현이라는 공격수가 최근 5경기 4골을 넣어주면서 K리그2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유강현 선수의 한방이 기대가 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전술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K리그2 최고 짠물 수비 두 팀의 맞대결이고 실제 3연속 0대0 무승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승패로 가른 이유는 전술적으로 주목할 만한 지표가 있는데 일단 충남 아산의 경우에는 박동혁 감독 체제에서 빡빡한 전방 압박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경합 획득, 인터셉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충남 아산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충남 아산인데 부천의 경우에는 이영민 감독 체제에서 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진영에서 패스와 점유율을 올려가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천 이영민 감독의 인터뷰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부천을 상대로 시즌 초반에 상대팀들이 압박 라인을 상당히 높였을 때 오히려 경기력과 성적이 좋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 아산 스타일이 전방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가져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천이 압박을 당한다면 좋은 경기력,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K리그2에서 탈압박 지표를 나타낸 통계인데 충남 아산이 실제로 최근에 전남을 상대로 4대0 승리를 거둔 것을 제외하면은 자신들보다 탈압박 지표가 높은 팀들을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광주, 경남, 부산, 전남, 부천 중에서 전남만 빼고 이 4팀을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충남 아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탈압박이 되는 팀을 상대로는 충남 아산의 빡센 전방 압박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탈압박 지표가 높게 나오고 있는 부산, 경남, 광주, 부천을 상대로 비기거나 모두 패했던 충남 아산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압박을 가하다가는 탈압박이 좋은 부천을 상대로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아산이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부천은 홈 성적이 3위일 정도로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부천이 보다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충남 아산의 핵심 수비수 이은범이 징계로 빠지는 것 역시 충남 아산 특유의 짠물 수비가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은범 선수가 올 시즌 충남 아산에서 유일하게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한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이은범이 빠졌을 때의 경기력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충남 아산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충남 아산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최전방 골 결정력에 있어서 충남 아산의 유광현이 최근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면서 득점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한지호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은 충남 아산이 한 수 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0대0 결과가 한번 깨질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최근에 3연속 무승부 과정 속에서 0대0 스코어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경기 중에서 2경기가 나란히 한쪽이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면서 무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올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과감하게 승패로 가르는데 이 무승부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소신껏 무승부도 가져가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뉴욕시티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인데 뉴욕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인터 마이의 승리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경기력적인 분석으로는 뉴욕시티의 단통 승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배당적인 측면에서 인터 마이의 승리를 독식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뉴욕 레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기본적으로 홈에서 7승 3무 1패로 원정에서의 4승 2무 3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득점이 무려 17골이나 증가가 되는 뉴욕시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터마이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전 전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도 압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패턴적으로도 리그 최다 연승이 4연승이었기 때문에 현재 3연승이라는 점에서 4연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파크스 선수가 한 달째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을 제외하면은 핵심 자원의 이탈은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뉴욕시티가 보다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페널티킥 득점이 상당히 많은 것이 뉴욕시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4-2-3-1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패스와 점유율을 중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방 압박이 상당히 빡세게 이루어지는 것이 뉴욕시티인데 그 반대급부로 수비 뒷공간이 스루패스 한 방으로 허무하게 뚫리는 약점도 있습니다. 뉴욕시티의 에이스 공격수인 카스텔라노스 선수가 최근에 출전한 4경기에서 연속골 6골이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카스텔라노스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의 탈레스 마그노 선수 역시 7경기 3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우측면의 로드리게스 선수 역시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뉴욕시티가 자랑하는 양쪽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 역시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마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샬럿과의 홈경기에서 3대2 극장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주중에 바르셀로나와 친선 경기를 치러서 0대6으로 대패를 당했는데 제 아무리 친선전이라고 할지라도 주전 자원들도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친선전 여파로 인해서 체력적인 누수까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는 6승 2무 3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1승 2무 6패로 원정 고자 느낌이 강한 인터마이이고, 특히 원정에서 득점이 무려 14골이나 감소가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력 누수 면에서 주전 중앙수비수 로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플레이메이커 브라이스 듀크 선수 역시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공수 핵심 자원이 빠지는 인터 마이애미가 전력 누수 면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포 공격수 캄파나 선수가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것 역시 주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을 비교해 봤을 때도 뉴욕시티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모로 뉴욕시티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뉴욕의 경우에 홈에서 성적이 훨씬 좋고 인터마이는 원정에서 성적이 최하위권입니다. 따라서 뉴욕시티가 홈발을 받을 수 있는 매치이고, 주중에 인터마이가 바르셀로나와 친선전을 치러서 0대6으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후반전에 대거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지만 주전과 비주전 경기를 모두 골고루 소화를 한 인터 마이애미이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 에이스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뉴욕시티의 카스텔라노스 선수가 4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고, 인터마이의 주포 캄파나는 3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역시 뉴욕시티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뉴욕시티가 인터마이를 상대로 4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 역시 걸릴 것이 없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뉴욕시티가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급부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스루패스가 예리한 팀을 상대로는 스루패스 한 방에 허무하게 뚫리는 장면이 있는데, 인터마이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브라이스 듀크가 스루패스와 키패스가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듀크 선수인데, 이 듀크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뉴욕시티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수비 뒷공간을 듀크 선수의 스루패스가 없다면 공략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는 인터 마이애미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인터 마이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핵심 수비수 로이 선수까지 징계로 빠지는 인터 마이이고, 이렇게 경기력적인 분석은 뉴욕시티의 승리가 상당히 유력한데, 제가 독식 픽으로 인터마이 승리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과거 동일배당 원정팀 7.1 역배당이 승리가 2번이나 나왔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당 변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이 배당이 유지가 된다면 배당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분들은 인터마이의 승리까지 한번 독식픽으로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4번은 뉴욕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신시내티와 내슈빌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내슈빌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가 최근에 4연속 무승부를 거두다가 콜롬코르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신시내티인데, 그래도 홈에서는 득점이 6골이나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슈빌과의 상대 전적은 1승 4무 3패로 상당히 열세인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 10월 홈에서 3대6으로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내슈빌을 상대로 친선전까지 포함하면 1무 3패로 승리가 없었던 신시내티이고,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핵심 플레이메이커 아코스타 선수가 징계로 빠져있는 것이 굉장히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코스타 선수가 6골 6도움으로 공격 쪽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는 핵심 자원인데, 최근에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면서 전력 누수가 공격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1경기에서 실점이 37골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비가 불안한 것이 신시내티이고, 특히 세트피스 실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슈빌이 자랑하는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포 공격수 바르케즈와 브레너 선수의 골 감각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시내티가 공격력 자체는 상당히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3백 전술을 사용을 하면서 수루패스 뒷공간 한 방이 날카로운 것이 바로 신시내티인데, 이 아코스타 선수의 징계로 인해서 공격력이 떨어져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직전 LAFC와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5경기 1승 2무 2패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5승 2무 5패로 홈에서의 3승 4무 2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무승부가 줄어드는 빠꾸 없는 경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는 내슈빌이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 공격이 가장 위협적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대 득점이 8.7골로 MLS 전체 선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도 실제 6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방으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신시내티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내슈빌의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무크타르 선수가 최근에 5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무크타르 선수 외에 사퐁이나 릴 같은 공격 자원들은 골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크타르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강건하게 가져가는 타입은 아니지만 강점이 뚜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시내티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 값이 최상위권인 팀이고, 반대로 내슈빌은 정지된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최상위권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방 압박에 보다 적극적인 팀이 내슈빌보다는 신시내티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신시내티가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데,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신시내티가 플레이메이커 아코스타까지 빠지는 상황에서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게 된다면 내슈빌을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메이커 아코스타가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스루패스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인데,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 자체가 높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루패스 한 방에 뚫릴 가능성도 떨어지고, 심지어 아코스타까지 빠지기 때문에 신시내티가 자랑하는 수비 뒷공간 침투가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전술적인 상성이나 최근 상대전적으로 보면 원정팀 내슈빌이 충분히 원정에서도 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가 강점이긴 해도 올 시즌 기대 득점값이 8.7골인데 실제 득점으로 이어진 세트피스 공격이 6골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 에이스 무쿠타르 선수의 골 감각은 좋지만 사퐁이나 릴 같은 다른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신시내티는 바르케즈, 베르너 같은 핵심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시내티 역시 홈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신시내티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아코스타의 결장과 내슈빌이 자랑하는 세트피스 한 방까지 고려를 해서 내슈빌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콜럼 크루와 뉴잉 레벌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콜럼 크루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럼 크루가 5경기 3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신시내티와의 홈 경기에서도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고, 올 시즌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는 3승 6무 2패로 굉장히 무승부가 많은데, 홈에서는 4승 2무 3패로 무승부 비중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 실점이 8골이나 감소가 되기 때문에 홈에서는 특유의 짠물 수비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잉 레벌과의 상대 전적은 4승 4무 2패로 조금은 우위가 있는데, 올 시즌 뉴잉 레벌 원정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 있고, 최근에 뉴잉 레벌과 3연속 무승부 맞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도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패턴적으로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1승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로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콜럼 크루이고, 주전 왼쪽 풀백인 모레이라 선수가 징계로 빠지는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 아르투르는 2달째 부상 중이기 때문에 왼쪽 풀백 모레이라 선수의 수비 공백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역습 득점이 상당히 많은 것이 콜럼 크루이고 최근 리그 8경기에서 4승 3무 무패를 달리면서 조금은 무자비 면모가 있습니다. 플레이메이커 젤라라얀 선수가 직접 프리킥, 세트피스킥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이고 최근에 3경기 1골 4도움을 올려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에티엔느 선수 역시 3경기 2골, 프리미어리그 와포드 출신의 공격수 쿠초 에르난데스가 콜럼 크루로 이적이 됐는데 최근에 3경기 연속골 4골을 넣어주면서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백 전술을 사용을 하면서 역습의 강점이 있고 전방 압박 기조를 갖는 것이 콜럼 크루의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실점 공동 3위를 달릴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는데 측면 수비와 제공권에는 조금은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잉레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가 못합니다. 2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1승 2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필라윤이 원정에서도 1대2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확실히 홈에서 4승 4무 2패, 원정에서 2승 3무 5패로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것이 뉴잉레벌이고 특히 원정에서는 실점이 10골이나 증가가 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뉴잉레벌 역시 콜럼 크루 못지않게 전체 무자비 3위를 달릴 정도로 기본적으로 무승부가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상 및 결장자가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는 콜럼 크루보다는 보다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콜럼 크루보다 올 시즌 실점이 12골이나 많기 때문에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콜럼 크루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원정 3경기에서 1무 2패 승리가 없는데 그래도 필라윤이나 뉴욕시티같이 강팀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쪽에서 그래도 까를레스 힐이라는 플레이메이커와 공격수 구스타보 보우 선수가 최근에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뉴잉레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백을 사용을 하면서 양쪽 풀백인 존스 선수와 바이 선수를 활용한 측면 공격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뉴잉레벌 같은 경우에는 장신 공격수 에덤 북사 선수가 랑스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뉴잉레벌에게 크나큰 전력 누수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뉴잉레벌의 전술 기조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백 전술 하에 양쪽 풀백 존스와 바이 선수를 활용한 측면 공격 크로스가 주요 패턴인데 최전방에서 뚝배기가 좋은 장신 공격수 이 북사 선수가 이적이 되면서 확실히 뉴잉레벌의 강점인 크로스 공격이 위력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뉴잉레벌의 전방에는 구스타보 보우라는 공격수가 최근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는 신장이 176cm로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뉴잉레벌 특유의 크로스 패턴이 조금은 죽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콜럼 크루의 강점이 제가 역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잉레벌이 올 시즌 역습 패턴으로 실점이 한 골밖에 없었고 세트피스가 강한 콜럼 크루인데 뉴잉레벌이 세트피스 실점도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콜럼 크루의 강점을 무력화시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무승부가 한계로 보이는 것은 콜럼 크루와 뉴잉레벌의 수비력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콜럼 크루는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상위권 수비력이 홈에서 더 짠물 수비가 나온다는 부분에서 무실점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뉴잉레벌은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나는 약점이 있고 플레이메이커 젤라라얀을 비롯해서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공격수 쿠초 에르난데스의 골 감각까지 올라와 있는 콜럼 크루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패배를 하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맞대결 이미 3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고 콜럼 크루가 올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 무자비 2위, 뉴잉레벌이 3위를 달릴 정도로 이변이 나온다면 또다시 무승부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걸출한 플레이메이커를 보유한 가운데 최전방의 쿠초 에르난데스, 구스타보 보우가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팽팽한 무승부가 나오거나 콜럼 크루 특유의 홈발이 나오면서 콜럼 크루의 승리까지 나올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올랜도 시티와 필라유니의 경기입니다. 저는 올랜도 시티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애틀유나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주중에 아스날과의 친선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홈과 원정에서 성적을 비교해보면 홈에서는 5승 0무 5패로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는데 원정에서는 3승 6무 2패로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라 유니와의 상대 전적은 최근에 FA컵 포함해서 4경기 3승 1패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급 부상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올 시즌 홈 경기에서 무승부가 없는 특징이 있는 가운데 4-2-3-1 포메이션 속에서 제공권이 MLS에서 굉장히 하위권이기 때문에 높이적인 측면에서 필라 유니에게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올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공격력에 강점이 있는 올랜도 시티이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공권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롱볼을 수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올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공격수 카라 선수가 5경기 3골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베테랑 파투 선수 역시 1골 1도움 5경기에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파쿤도 토레스라는 공격수가 4경기 2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라유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뉴잉 레벌과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올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것이 필라유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6승 5무 0패, 원정에서 4승 4무 2패로 확실히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떨어지면서 무승부와 패배가 늘어나는 것이 필라유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전 미드필더 베도야 선수가 올 시즌 5골이나 넣어주고 있었는데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21경기에서 실점이 15골밖에 되지 않는 메이저리그 사커 최고의 짠물 수비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제공권이 2등이기 때문에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올랜도보다 상당히 압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백 전술을 사용을 하면서 양쪽 풀백을 활용한 측면 공격의 강점이 있습니다. 왼쪽 풀백 와그너 선수가 최근에 3경기 연속으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그너가 포진한 왼쪽 측면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필라유니 역시 핵심 플레이메이커 가즈닥 선수가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고 공격수 카란자 선수가 3경기 3골, 우레 선수가 3경기 3골, 부르케 선수가 3경기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올랜도 못지않게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레나 부르케 같이 최전방에 장신 공격수 옵션이 많기 때문에 이 제공권의 약점에 있는 올랜도를 상대로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공권과 수비적인 측면에서 필라유니가 보다 유리한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필라유니의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사커 제공권 전체 2등으로 높이의 강점이 있는 팀이고 올랜도는 전체 제공권 22위 하위권이기 때문에 높이에서 필라유니가 유리한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올랜도가 제공권에 비해서 세트피스 득점이 많은 팀인데 필라유니의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최고 짠물 수비 팀인데다가 세트피스 실점도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필라유니 특유의 짠물 수비가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중에 올랜도가 아스날과 친선전을 치렀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축 자원들 역시 경기를 소화를 했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누수까지 있는 올랜도 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라유니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전 중앙 수비수인 엘리엇 선수가 부상 여파로 2경기 결장이 됐는데 이 엘리엇 선수가 키가 2m 가까이 되는 장신 수비수인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엘리엇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엘리엇이 복귀를 한다면 수비 쪽에서 높이 강화가 있을 수 있는 필라유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필라유니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무자비 면모가 있고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주전 미드필더 베드알 선수가 징계로 빠지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상대전적 면에서도 올랜도가 최근에 필라유니를 상대로 4경기 3승 1패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도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올랜도 사이드를 가져가고 싶은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올랜도의 경우에는 올 시즌 아직까지 홈에서 무승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랜도가 최근에 2연속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는 데다가 필라유니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번에 이변이 나온다면 올랜도 시티의 홈 첫 무승부가 나올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올랜도 시티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37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